네, 안녕하세요. 2024 101 B형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표서식 부분 제목도형 결제라는 이미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지금은 함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셀 테두리, 병합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은 2024 101 A 회차 제1작업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지금은 B형 함수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B형 함수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가 B형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 제가 거꾸로 7번부터 푸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엑셀 시험 같은 경우에는 400점 이상 받으면 A 등급이 되잖아요. A 등급 하시기 위해서는 함수를 모두 풀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함수를 완벽하게 하시려는 생각은 버리시고 함수에서 한 4가지 정도, 4문제 정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두 문제는 꼭 버려도 되니까 어려운 문제는 집착하지 말고 버리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자, 7번 문제부터 풀 건데요. 조건부 서식 쉬우니까 꼭 풀 거고요. 브이로그 함수 생각보다 쉽죠? 뒷섬 함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sum if, count if 이렇게 함수가 2개 나오는 거. 네, 중첩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함수는 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풀지 마시고요. 차트까지, 제4작업까지 모두 푸시고 다시 돌아와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5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번 맥스 함수 쉽죠? 네, 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if, or와 함수가 2개 들어갔어요. 둘 다 간단한 함수긴 하지만 일단은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 1번 문제는 랭크 EQ 함수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수죠. 그리고 AND 연산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번 문제는 푸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총 7문제 중에 5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저희는 순서대로 7번, 6번, 5번, 3번, 1번 풀고 4번, 2번 문제 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건부 서식을 풀 건데요.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납품한 시장 수가 50 이하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 전체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의 선택 범위는 주황색 부분 아래에서 병합셀 위까지. 자,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셀 선택부터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셀 선택을 먼저 하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들어가셔서 수식을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수식 창이 열리면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잠시 빼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납품한 시장수 여기 있네요. 자, 납품한 시장수가 그랬으니까 이 범위에서 위에 주황색 부분 바로 아래 있는 셀, 납품한 시장수 바로 아래 셀을 클릭하시고요. 그럼 오른쪽에 보다시피 이렇게 는 는이 항상 들어가고요. $H, $O라고 들어옵니다. 숫자 앞에 달러는 없애주시면 됩니다. 백스페이스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숫자 뒤에 클릭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이하라는 기호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자, 혹시 이전 설명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상, 이하 외우는 그 부호 암기법이 있죠. 네, 어떤 거냐면 요거 무슨 모양처럼 생겼을까요? 모양이 조금 찌그러졌는데 오징어처럼 생겼다고 해주세요. 오징어는 이하예요. 네, 저는 이렇게 외우도록 좀 가르쳐 드려요. 오징어는 이하예요. 이하니까 는이 없는 건 뭘까요? 네, 미만이겠죠? 네, 미만입니다.
그다음 순서대로 이하가 있으면 반대로 네 요것만 뒤집으면 되겠죠? 는은 그대로 두시고 이하니까 반대로 하면 뭘까요? 네 이상이라는 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상 위에는 뭘까요? 초과가 되겠죠? 네 요까지는 굉장히 외우시기 쉬워요. 그다음에 숫자만 나올까요? 지금 밑에 거 4 개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글자가 나올 때는 어떡할까요? 글자는 는만 써 주십니다. 글자는 는만 써 주시고 뒤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시는데 글자에 꼭 쌍따옴표 요렇게 붙여 주시고 문제에 글자가 나오면은 쌍따옴표 안에 글자를 쓰셔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부호를 인제 기억을 했으니까요. 이하라는 기호 오징어 기호 써야 되겠죠. 오징어는 이하예요. 이하 쓰시고 숫자 문제에 있는 50을 쓰면 되겠죠. 네. 쉽죠? 그다음에 서식 탭에서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자 색깔 고르는 방법 자 색깔도 이름이 있다고 했죠? 네. 색깔 고르는 방법도 2024 101 A형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랑 선택해 주시고요. 굵기 옵션 클릭해 주시고 확인할게요. 확인해 주시고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확인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건부 서식 잘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풀겠습니다. 6번 문제 브이로그 문제인데 굉장히 쉬우니까요. 저하고 꼭 같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6번 문제는 생산 1, H14셀에 했으니까요. 생산 1,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했던 셀이에요. 이 셀에서 선택한 품목 코드에 대한 생산 1을 J14셀이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브이로그업이라고 검색을 입력을 할 건데요. 먼저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품목 코드와 생산 1입니다. 이 품목 코드와 생산 1이 범위가 될 겁니다. 품목 코드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고요. 생산일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게 범위가 되는 거 아시고 저랑 같이 또 한번 해볼게요. 항상 함수를 넣으실 때는 는부터 넣으시고요. 는부터 입력을 하고 lookup이라고 입력을 하면 VL만 입력하면 아래 vlookup 함수 나오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괄호까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위쪽에 fx 눌러주시면 됩니다. 룩업 밸류는 유효성 검사를 했던 셀입니다. 예, 유효성 검사한 셀을 룩업 밸류, 룩업 찾을 값에 넣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 어레이 나오는데요.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입니다. 자, 아래 설명 보이시죠? 범위가 됩니다. 자, 이 범위를 선택하실 때 주황색 부분 안 들어갑니다. 네, 주황색 부분 없이 흰색 부분 아까 제가 여기서 품목 코드와 생산일이 범위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품목 코드와 생산일을 품목 코드에서 시작해서 생산일을 마침으로 이렇게 하는 범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쉽죠? 자, 그리고 컬럼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브이로그업에서 잡아준 네, 요 범위를요. 이 범위를 이 범위에서 품목 코드 첫 번째 1이라고 했을 때 부위는 2가 되겠고요. 생산 범위 생산 1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해야 하는 값은 뭐지요? 네, 저희가 구해야 하는 값은 생산 1, 바로 뒤에 있는 여기 생산 1을 구해야 하니까 생산 1이 몇 번째 있을까요? 네, 숫자 3이 있네요. 세 번째. 이렇게 숫자 3이라고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룩업 밸류는 뭘 하면 될까요?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0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그랬으니까 엑셀에서 false, 거짓은 0입니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은 true 1입니다. 자, 비슷하게 일치 아니고 정확하게 니까 false. false 0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숫자로 0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이 여기 지금 숫자라 나오는데요. 이 숫자는 날짜를 숫자 값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정상이니까 확인 눌러줄까요?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날짜로 바로 나왔는데 숫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자,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숫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홈탭에서 표시 형식 위에 여기 가시면 아마 이 부분이 저는 날짜인데 숫자로 나오시는 분은 일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누르셔가지고 일반하지 마시고
간단한 날짜. 네,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날짜 선택하시면은 아래쪽에 나온 숫자가 이렇게 날짜로 바뀔 겁니다. 샵샵샵 나오시는 분들은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브이로그 함수 쉬우니까 브이로그 함수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브이로그 다음에 뒷섬 함수 풀겠습니다. 자, 뒷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가 여기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앞다리 부위의 판매량이네요. 앞다리 어디 있을까요? 앞다리 여기 있고요. 판매량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의 합계를 뒷섬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합계 함수가 원래는 썸이에요. 근데 앞에 D가 붙었네요. 이 D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5번 여기 J 13셀을 클릭을 하시고 는부터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D 썸이라고 더블 클릭을 하고요. 대문자 괄호까지 나오면 FX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뒷섬 함수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의 D입니다. 예, 그래서 D가 붙은 거, 앞에 D가 붙어 있는 함수, 데이터베이스가 붙은 함수는 지금부터 선택하실 때 무조건 이 주황색 부분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Vlookup 함수 같은 경우에도 Vlookup은 D가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아래쪽만 선택을 했었고요. 지금은 D가 붙어 있는 함수니까 위에 주황색 부분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네, 주황색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 저희 범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범위도 방금 나왔네요. 부위에서 판매량까지. 즉, 부위부터 판매량까지 선택을 쭉 하시고요. 자, 필드도 찍어주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필드 위에 있는 주황색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주황색 부분에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세요. 판매량 합계니까 판매량 셀을 클릭하시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입니다. 자,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조건 함수는 앞다리, 그냥 앞다리 하나만 클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주황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황색 부분과 앞다리 부분을 연속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앞다리 아니고 안심이 나올 문제에서 안심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하시는 분 계셨어요. 안심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꼭 문제는 이렇게 부위와 주황색 부분과 바로 아래 셀을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푸셔도 됩니다. 자, 뒷섬 함수 값이 나왔네요. 확인할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찍혀 있는데 혹시 천 단위 구분 기호 안 찍혀 있으신 분들은 원래 채점 기준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 없어도 됩니다. 근데 아, 이거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홈탭에서 위에 쉼표 찍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 쉽게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제가 아까 이 중첩 함수는 나중에 풀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맥스 함수부터 가겠습니다. 맥스 함수 굉장히 쉬우니까 맞추셔야 되겠죠? 맥스 함수 여기입니다. 킬로그램당 최고 가격이네요. 그래서 맥스 함수는 는 쓰시고 맥스 MAX 더블 클릭하시고 대문자 괄호 들어가면 바로 FX 누르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아시는 분들 그냥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의된 가격. 자, 맥스 킬로그램당 최고 가격이니까 킬로그램당 가격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킬로그램당 가격 셀을 선택하니까 이미 가격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이미 아까 제1작업에서 셀 서식에서 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라고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넘버 2, 넘버 3 따로 넣지 않아요. 넘버 1에서 이미 숫자들이 입력이 된 겁니다. 자, 확인하실까요? 확인하시고 킬로그램당 가격이 최고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쉽죠? 자, 함수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예 풀지 않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A 등급 받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함수 문제 빨리 풀고 2 작업, 3 작업, 4 작업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점수가 훨씬 더 커요. 자, 1 작업 제 1번 문제, 함수 1번 문제에 랭크 EQ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판매 순위 바로 아래쪽에 클릭을 하시고요. 는 랭크 점 EQ, EQ 더블 클릭할게요. 대문자 괄호까지 들어가면 FX 눌러서 자, 랭크 함수인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판매량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넘버에서는 판매량의 순위를 구하려는 수니까요. 첫 번째 판매량 바로 아래 셀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REF라고 나왔네요. REF는 레퍼런스. 자, 여기 보시면은 수 목록 또는 배열, 주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레퍼런스는 참조 범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테이블 어레이, 레퍼런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위는 순위인데 어디에서 순위를 구할 것인가? 판매량에서 1294는 몇 번째 순위일까요? 라고 묻는 거겠죠. 그래서 판매량 아래쪽에 있는 이 수 범위 전체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F4라는 펑션 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F4라는 펑션 키를 눌러서 달러를 모든 셀에 다 붙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랭크 EQ 함수의 특징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레퍼런스 참조 범위에 달러지 달러5 땡땡에서 달러지 달러12 범위까지 범위를 참고하시고 이 범위에서 G5가 몇 번째 순위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레퍼런스에서 달러를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달러는 범위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데 A반에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데 A반이 아닌 B반, C반, 뭐 다른 반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A반이라는 범위를 딱 고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달러를 모든 머리글과 행에 다 이렇게 넣어 주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오더 보겠습니다. 오더를 클릭하시면은 자, 순위를 정할 방법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입니다. 0이 아닌 값 1 해도 되고 100 해도 되고 1000, 만 다 됩니다. 숫자를 일반 숫자를 입력하면 오름차순입니다. 지금 저희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니까요. 0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8등이 나왔네요. 확인 그대로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셀에 보시면은 셀 오른쪽에 이렇게 굵은 점 같은 거 있습니다. 초록색 점. 이 점을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 점에 올리시고 자, 십자가 까만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죠? 예, 이러시면은 핸들을 잡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드래그 쭉 하시면은 자동으로 순위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2번, 2번 문제 if 오화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9만 이상이거나 판매량이 5천 이상이면 별을 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디가 오하고 어디가 if를 써야 되는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거나라는 말이 나오네요. 거나라는 말은 오화 함수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면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면이라는 함수는 if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고 있는 J5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항상 함수를 쓸 때는 순서대로 if부터 쓰고 오화 함수를 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는 if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자, 더블 클릭하면 대문자 괄호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fx를 눌러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로지컬 테스트에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이거나 이거 이면까지 전체 요 이면 앞까지가 전부 로지컬 테스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OR을 쓰셔야 되는데 함수 안에 자, 지금 if라는 함수 안에 또 함수를 쓰는 거죠. 그럴 때는 는이 쓰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오화만 쓰시고 이때도 괄호까지는 써주세요. 괄호까지 쓰시고 FX를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사라졌다가 한번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호화 함수에 대한 함수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로지컬 1에다가 킬로그램당 가격이 9만 이상이라는 거 써야 되겠죠. 킬로그램당 가격 바로 아래 셀을 클릭하시고 이상기호, 자 이상기호 기억나시나요? 이상기호 쓰시고 9 하나 둘 셋 넷, 네, 쉼표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조건 클릭하시고 판매량이 5천 이상이라고 했네요. 판매량 단위 킬로그램 다음에 바로 아래 있는 셀을 클릭하시고 이상 또 들어가네요. 또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 5 하나 둘 셋 0개수 잘 찍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있는 조건 오화 함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화 함수 완성이 되었다면 확인 눌러줄까요? 이거 경고창이 뜹니다. 정상이지요? 자, 이 경고창은 if 함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자, 지금 위에 보시면은 수식 입력줄에서 if를 클릭하시고, fx를 다시 여세요. 예, 그러면 1번 줄에 로지컬 테스트가 대문자로 싹 완성이 됩니다. 값까지 false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참일때 값. 자, 참일때 값이면 그래서 그 별을 넣어야 돼요. 자, 별 어떻게 넣나요? 삽입해서 기호로 넣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 A키, A키. 근데 A로 넣으면 안 됩니다. 한영 키를 누르셔서 한글로 고치시고 A키를 누르시면 네모가 반짝반짝거리죠. 이때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 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8번을 눌러서 이렇게 별을 넣습니다. 근데 그냥 넣으면 지금 값이 안 나와요.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쌍따옴표를 꼭 넣어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쌍따옴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참일 때는 별을 넣고 그 외에는 공백을 넣으시오 그랬네요. 공백은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쌍따옴표를 그냥 하나 바로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한 칸 하면 되나요? 이거 아닙니다. 네, 스페이스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백을 넣을 때는 스페이스를 연속해서 이렇게 연 것입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여기 나왔다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뭐 오화에서 이제 false 값이 걸려서 그렇겠죠? 핸들 잡고 아래로 쭉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별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이 부분이 완성이 되셨다면 우리 안에는 굵은 줄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예,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B5셀에서 J22셀까지 선택을 하시고 홈탭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리 다 되셨죠? 자, 4번 등심 부위 납품한 시장 수입 평균 구하겠습니다. 이 14셀을 클릭하시고요. 자, 순서대로 sum if부터 써줄게요. 는 sum if를 하시고 자, sum if 괄호까지 하셨다면 위에 fx를 눌러주시고요. 함수 마법사 열어주고 첫 번째 레인지가 나오는데 이 레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sum if는 등심 부위 납품한 시장수입니다. 등심은 어딨죠? 여기 있죠. 예, 그 다음에 납품한 시장수는 여기 있네요. 자, 이 범위가 전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m if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자, 위에 주황색이 없는 아래쪽에 이 부분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레인지 클릭하시고 C5부터 G12셀까지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함수 마법사에서 레인지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 크리테리어는 조건이겠죠. 등심 부위만 찾고 있으니까 등심 부위 찍어줄게요. 등심이라고 글자로 이렇게 쌍따옴표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썸 레인지. 실제 합을 할 범위는, 판매, 제가 납품 시장수를 요거 틀렸다.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C5에서 H12까지 해야 되는데 G
12까지 했다. 그죠? 네. 범위는 전체 범위 요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크리테리어는 등심 그대로 하고요. 썸 레인지는 납품한 시장에서 자 이 다시 납품한 시장에서 등심만 찾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240 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썸이라는 거는 등심에 대해서 썸을 한 거겠죠? 자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할까요?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면은 네 오늘 자 요렇게 240이 입력이 되었고요. 지금은 썸 등심에 대한 납품 시장 수의 합계를 구했고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은 합계를 카운트한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합계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맨 뒤에서 나누기 기호 찍으시고 그대로 count if 써 줄게요. count if 함수가 나오면 더블 클릭하시고 자 위에 fx 누르시고 count if 함수는 뭘까요? 자 등심 부위를 납품한 시장수겠죠. 그러니까 등심이 몇 개인지 또 체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앞다리 부분에서 등심까지 선택을 하고 크리테리어는 등심 이렇게 찍어줘야 자 여기서 등심이 지금 3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지금 보시면은 80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 셀에 대한 수식 입력줄 위에 보시면은 썸 합이 나오고 네 합이 나오고 합을 개수로 나누었을 때 전체 평균이 나오겠다. 그죠? 엔터 눌러 주십니다.